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탄력받는 건자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올해 좀 주택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좀 많이 깨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함께 이제 건설 경기도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자재 쪽이 최근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최근에 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건자재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정부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강해지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제 30년 이상 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짓다가 이제 중단된 건축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시급하게 좀 조치를 해라 좀 강력하게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호재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인해서도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건자재 쪽에도 그런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옥석가리가 되면서 그런 자금들이 일부 건자재 쪽으로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자재는 바이오 제약처럼 그렇게 크게 좀 섹터로 묶기에는 좀 그렇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그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된 폭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좀 매기세에 많이 몰리고 있고, 투매 현상도 좀 많이 좀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신고가를 가장 많이 경신한 종목들 보면은 건자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그 손바뀜이 아주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 건자재 섹터에 이렇게 매기가 몰린 이유를 좀 근거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좀 자료를 보면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준비한 표 보시면 2013년부터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택 공급량이 지금 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량이 증가를 하면은 아무래도 입주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분양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건자재 같은 경우는 그 입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 때문에라도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소비 추세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그런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들의 좀 창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좀 독창적인 부분들. 네, 요즘 관심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건자재 쪽으로도 좀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이 몰리고 있죠. 네, 대외적으로 볼 때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이후에 그쪽으로의 어떤 건설 입찰 수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부의 내장재나 인테리어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수요는 좀 많이 해서 좀 늘어나고, 건축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2013년부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심으로 좀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이제 지방으로도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노후화된 건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방 쪽에, 특히 전북 지역에는 상당히 좀 많은 물량들이 있고, 그런 물량들도 이제 다시 이제 재건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좀 전체적인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를 더 올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좀 면적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규제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자재 섹터 하면 상당히 또 그 폭이 넓거든요. 목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구주도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최근에 또 주목받는 데가 또 페인트 업종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묶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저희가 기대를 가져도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테마를 형성하기 좀 약간 그 종목들이 좀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힘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개별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딱 두드러져 페인트, 뭐 욕실, 네.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 아니면은 이제 부엌.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실제 페인트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란 쪽에 이번에 핵협상 타결로 인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장마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방수, 페인트에 대한 부분들도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페인트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훨씬 더 괜찮은 이제 호황을 좀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패턴들도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에? 우선은 기본적인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가시화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홀딩한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다음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건자재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자재 업종 그 종목이 그렇게 한 10개 내외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기에 뭐 많은 그런 투자 전략이라든지 비중을 실지 마시고 포트의 한 10%에서 20% 정도, 특히 지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 건자재 업종도 한두 종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은 분할매수 관점으로 포트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어느 정도 포트 비율상으로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건자재 업종에 대한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수익도 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을 보고 가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서도 계속 이제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건축물 현황이라던가 수도권 쪽에서 그러니까 분양이 다 되지 않더라도 건자재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 호황만으로도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이 건자재 종목들 가운데서 시청자분들은 정말 종목 선별 어려워하시거든요.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샘이 2분기 실적 참 좋게 나와서 한샘이 올라가고 그 뒤로 이제 레인지우드 하치가 따라 올라서 상한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어떠한 특정적인 부분들, 뭐 부엌이면 부엌, 레인지우드면 레인지우드, 욕실 이렇게 딱 개별적인 지금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나온 관심 종목 KCC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테리어 전반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스권 상당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CC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인테리어라든지 건자재 자체가 B2B에서 B2C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KCC 같은 경우는 B2C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혜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B2C 대상, B2C 대상으로 해서 지금 뭐 공격적인 현재 최근에 마케팅도 좀 많이 펼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힌트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게 건자재 종목 가운데서 이 B2B가 아니라 B2C로 전략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도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또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 B2C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게 요즘 1인 가구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B2C로 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렌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하치 같은 경우가 레인지우드가 지금 렌탈하고 있는데 월 한 2만 원 정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B2C 이제 공격 1인 가구들이라든지 소가구 이제 쪽으로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 B2B에서 B2C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도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지금 건자재 종목 가운데서는 사실 대장주하면 KCC인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 B2B에 너무 집중을 해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지금 B2C로 전략하고 있고 이와 함께 수급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건자재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메리츠 정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